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6월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어느덧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제라늄 여름나기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라늄의 여름 관리와 더불어서 그동안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미처 댓글을 통해서 못다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시슨 내용은 없어서 그냥 부담 없이 쭉 들어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라늄 삽목은 언제 하고 지금 삽목을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이맘때 물음과 연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라늄 삽목은 5월 말인 지금 하셔도 되고 1년 내내 어느 때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삽수를 채취해서 모주에 물음이나 생육에 부담을 주는 여름에는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삽수 역시 여름에는 각종 균에 감염이 돼서 물음이 잘 오고 또 잔뿌리 생성도 원활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일부러 여름에 제라늄 삽목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해야 된다면은 여름에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삽수를 채취해서 따뜻한 실내에서 삽목을 하면 발근이 잘 되고 별 무리 없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제라늄 삽목은 사실상 맘만 먹으면 1년 내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음이 걱정인데 제라늄 전용 분갈이 흙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나요? 요즘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전용 흙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물의 전용 토양이라 하는 것은 흙 배합이 까다로워서 일반인들이 쉽게 만들어 쓰기 어렵거나 식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을 써야 할 때 그 필요성과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혹하는 상술에 이름만 전용 토양이 아니라 하다못해 커피 믹스처럼 편의성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언급드리는 이유는 전용 토양이라고 혹해서 무조건 구매하시지 마시고 전용 토양을 구매하실 때는 꼭 어떤 흙이 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분갈이 흙이나 흙 배합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편의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도움이 될 만한지를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게 되면은 현명한 소비로 이어질 듯 합니다. 참고로 제라늄은 흙성을 그렇게 많이 타는 식물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음 예방으로 실내에서 이중 화분을 권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이 질문은 최근에 받았던 질문인데 제가 답변을 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외로 실내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는 듯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중화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흔히 말하는 이중화분의 형태를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반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마사를 좀 깔아놓고 화분을 올려놓는 이런 형태나 아니면은 화분이 살짝 묻히게 해서 올려놓는 그런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중화분은 아니지만 저도 무엇라 말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중화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이중화분 형태에 대해서 이번 질문에서는 실내 환경 위주로 이야기 드리고 실외 환경은 다음 질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답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 화분 표면에 물을 충분히 주면서 단지 화분 받침의 한 형태로 통기성이나 배수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수반에 물이 잘 마르게 관리해주고 깔아놓은 이 마사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분 표면에는 물을 거의 안 주면서 이 하단에 수반에만 물을 주거나 간혹 가다가 이 분갈이흙을 여기다 깔아놓고 거기에 물을 주는 형태가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먼저 뿌리 이야기부터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식물의 뿌리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는 굴지성과 화분 속 습도가 높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구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화분에 심어질 경우 물을 골고루 흠뻑 잘 주면은 화분 속 습도가 거의 층별로 고르게 분산돼서 이 뿌리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팔방근을 유지하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뿌리가 아래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뻗어나간 뿌리가 화분 바닥에 닿게 되면은 화분 하층부 부분을 타고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층부 서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뿌리 일부는 이 배수구멍을 통해서 아래로 빠져나오게 되고 식물 전체의 뿌리 중에 밖으로 나온 뿌리 일부만 이 수반이나 바구니에 담긴 물을 흡수하는 형태가 돼서 원뿌리만 더 길게 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화분 속에 남아있는 잔뿌리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능을 상실해서 건조한 화분 속에서 삭아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화분 밖으로 나온 뿌리에 의해서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라늄은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키우게 되면 대칭 관계인 이 상부도 길이 생장만 하는 형태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부족한 수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한 잎부터 누렇게 떨궈내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많은 개체를 키우실 때 수반 형태의 마사를 깔아서 화분 받침 대용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물을 부어서 저면관수 형태로 키우거나 화분 일부까지 마사를 채워서 키우는 것은 식물을 장기적으로 오래 키우는 데 있어서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반에 담긴 물이 썩거나 아니면은 곰팡이나 각종 세균에 더 취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화분이 병에 생기게 되면은 이 수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체 개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환기를 좀 더 시켜주고 화분 밑을 깔끔하게 하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져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이중 화분을 써가면서 물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저면관수는 휴가철이나 장기간 집을 비워서 물을 주실 수 없을 때나 물때를 놓쳐서 식물이 시들었을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경험상 이중화분이라고 물음이 절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그 번거로움에 비해서 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체도 밀집해서 키우게 되면서 통풍에 방해가 되는데 한몫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물음으로 피해를 많이 봐서 올해 이중화분을 사용했더니 물음이 없어서 효과가 좋더라. 이것은 적어도 같은 개체를 같은 방법으로 5년 이상 키워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해 그냥 간염이 안 됐을 뿐이고 이론적으로 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적어도 실내에서 제라늄을 오래 키울 거라면 크게 득이 될 게 없는 방법이고, 제라늄 물음 방지를 위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명확한 무언가도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시설이 잘 돼 있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름만 농장이 아닌 진짜 농장 같은 곳에서 수많은 개체를 한 번에 관수하고 소독하고 영양 공급을 위해서 논에 물을 대듯이 양액을 한 번에 공급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배출시켜서 물을 빼주는, 어찌 보면 수경재배에 가까운 저면 관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이 좀 와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개체들은 저면 관수에 맞게 흙배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흙배합과는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구매하면 판매자들 역시 저면 관수를 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흙배합부터 시작해서 생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여름을 난 개체를 뿌리를 건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중화분을 써서 배수구 밖으로 길게 발달한 원뿌리를 가을 분갈이 때 정리하지 않고 구겨 넣어서 그대로 심으면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제라늄을 어린데 위주로 키우시는 취향이라면 지금 당장만 죽지 않고 버티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2-3년 후에 지금의 개체는 없어지고 삽목한 새로운 개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테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린 개체 위주로 키우게 되면 해마다 물음과 가습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제라늄을 반려식물로 나무처럼 오래 키우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라늄 자체를 다년생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별로 취향이란 게 있고 아파트 실내라도 생육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조건 틀리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초심자분들이나 물음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이중화분을 따라 하시기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린 여러 사항을 알고 고려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실내 화분에 있던 제라늄을 마당에 옮겨 심어도 되나요? 이 질문은 답은 간단하지만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내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은 나름의 화분에 적응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분생활의 이력이 오래돼서 적응을 잘한 개체는 그만큼 가치도 올라가고 웬만한 시달림에도 죽지 않고 잘 견딥니다. 그런데 이 분생활의 이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화분에서 뽑아서 마당에 심는 것입니다. 실내 화분에서 키우던 제라늄을 마당에 옮겨 심게 되면 물만 잘 주면 금방 야외 환경에 적응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통째로 마당에 심었던 것을 가을에 뽑아서 화분에 심으면 거의 처음부터 분생활에 적응을 하는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야외에 적응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화분에 적응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분갈이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작고 어린 개체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오래 키운 개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화분채 밖에 내놓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거나 조금은 색다른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게 바로 앞서 질문에서 언급드렸던 이중 화분에 관련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분재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내에서 쇠약해진 식물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분째 땅에 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화분이 크면 안 되고 20호 이하로 좀 작은 분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큰 화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밖에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앞서 말한 이중 화분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야외에서는 통풍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비를 맞고 수분 공급도 잘해주고 햇빛도 충분히 공급받게 돼서 여러 열악한 실내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실외라는 이름만으로 대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중 화분은 아니고, 나중에 화분으로 옮겨질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분생활의 적응력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통째로 마당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되고 화분의 절반 정도만 흙 속에 들어가게 심어주시는데,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게 되면은 실내 화분을 마당으로 고스란히 옮겨서 무엇보다 여름철 화분의 표면 온도를 낮출 수 있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 정원에서 잘 자라게 두셨다가 찬바람이 불면은 화분재 뽑아서 가을에 분갈이 후에 실내로 들여놓으시면은 특별한 분생활 적응 기간 없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흔히 말하는 이중 화분의 형태도 실외 환경에서는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환경이라서 배수구멍으로 뿌리가 빠져나간다 해도 화분 속의 뿌리도 어느 정도 정상 발달을 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과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실외에서의 이중 화분 형태는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내와 실외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또 상호 간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식물을 오랫동안 무난하게 잘 키우려면 극단적인 환경 변화는 주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Q&A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라늄이나 여러 식물을 키우면서 여름에 큰 피해 없이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청결인 듯 합니다.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 지금 시기에 청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벽면이나 타일 등 곰팡이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집에 베란다에 곰팡이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결을 떠나서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사항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분 표면에 지저분한 꽃잎이나 낙엽, 유기물 등은 다 치워주시고, 간혹 가다가 이런 작은 제라늄 화분에 뿌리 들뜸을 방지한다고 이런 달걀 모양의 에그스톤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돌 아래를 들춰보면은 습하게 되고 벌레나 곰팡이가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화분에 돌을 올려놓는 것은 큰 화분이나 목본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식물은 몰라도 뿌리가 약한 제라늄은 뿌리가 눌리고 그 부분에 흙이 다져져서 뿌리 발달을 저해하고 뿌리 무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서 작은 화분에서 적어도 제라늄 같은 경우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화분 받침이나 물받이도 주기적으로 깨끗이 닦아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환경에서는 병충해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화분이 몇 개 안 될 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실내에서 수백 개의 화분을 오랫동안 키워봤고 몇 년 전부터 줄여나가고 있지만 관리하는 게 벅차고 힘들고 노동이라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이미 취미를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개체수를 무작정 유지하면서 병에 걸려 죽게 만드는 것은 그냥 개인의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식물 키우기를 양으로 승부하려 하지 마시고 단 한 개를 키우더라도 의미있게 키우시는 게 진정한 식물 애호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식물을 키워온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